자, 오늘도 매거진 Y 우리 김은송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성 씨,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을까요? 네, 요즘 인구 증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세계 인구가 89억 명이었대요. 근데 2084년에 무려 102억 9천만 명에 이를 거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굉장히 심각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인구 급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쵸. 인구가 계속 늘면서 우리 지구촌 생태계가 정말 위협받고 있구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매거진 Y MC분들답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한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실게요. 향긋한 플레음, 싱그러운 채소들. 전 지금 자연을 만끽하고 있답니다. 오랜만에 푸르름이 가득한 곳에 와서 그런지 기분이 마구 업되는데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아지시죠? 짠! 놀라셨죠? 제가 방금 누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흔히 채소가 심어져 있는 곳 하면 밭을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면서 농업 역시 전통 방식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새로운 농업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일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지구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이러한 증가율은 계속돼서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인구 증가를 감안해 봤을 때 2050년까지 지금보다 식량을 70% 증산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 온실입니다. 스마트 온실은 재배 환경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면서 안정적으로 작물 재배를 하는 방식인데요. 야외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편하고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죠. 스마트 온실이 화제가 되면서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 농업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그동안 높은 설치 비용과 운영 비용 때문에 일부 극한 지역에서만 사용돼 왔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 들어 해결이 되면서 곳곳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온 곳은 김제에 위치한 혁신밸리입니다. 세계 인구의 빠른 증가, 심각한 기후변화, 이와 함께 다양한 환경오염이 대두되면서 스마트 농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농업이 당면한 고령화와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 진짜 신기해요. 따라오세요. 짜잔! 보이시나요? 수직으로 자라고 있는 농작물들. 정말 신기하죠? 바로 유러피언 샐러드라고 합니다.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샐러드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겨냥해서 재배되고 있는 채소들인데요. 특히 아침에 부드러운 유러피언 채소들을 먹으면 소화하는데도 무리가 좀 덜하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와, 근데 저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잖아요. 네, 채소들이 벽화처럼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예. 수직으로다가 세우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인데, 보통 우리가 인공광인 LED를 사용을 하고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다가, 그리고 IoT와 ICT를 접목한 것을 수직 농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다가는 보통 식물 공장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흔히들 수직 농장의 핵심 기술은 플랜트로 제시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플랜트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 노동 절약과 작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자동화, 작물 생장에 최적화된 빛, 양분, 온도의 머리 글자를 딴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곳 수직 농장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일반 그 수직 농장은 적층형이기 때문에 100% LED에 의존을 합니다. 저희 거는 수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광을 활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강이라든지 뭐 이렇게 비 오는 날 흐린 날 이런 때만 이제 일부 LED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의 방향에 따라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광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물 공급이 있어가지고 원형 심지 표면을 타고 내려오는 물을 우리 컵홀더에 받아가지고 식물에 활용하기 때문에 물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동이라든지 이런 사막 지역에서도 조그마한 물만 있어도 이러한 재배가 가능하게 되겠고요. 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직 농원. 이렇게 둘러보니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사람의 힘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심각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와, 진짜 신선하네요. 이렇게 신선한 채소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한데요. 요게 배지에다가 파종을 해서 약 한 15일 정도 어느 정도 크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요 가식 때 다시 이식을 하는 거고요. 이게 다 15일 정도 지나면 이제 본대 이걸 옮겨 심어서 약 한 달 정도에서 총 2달 정도 발육이 되면 그때 이제 생산이 가능합니다. 너무나 신기한데요. 제가 식물 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네네. 저도 한번 직접 심어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저도 직접 농작물을 심어보기로 했습니다. 오, 그런데 저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어렵지 않고 금방금방 해내는 게 농부의 피가 흐르나 봐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도 뭔가 자존감이 뿜뿜 올라가네요. 그동안 농작물을 본격적으로 재배하려면 도시에서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농업을 하면 도시 내에서도 수직으로 재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덩달아 토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도 하죠. 즉, 공간 효율성이 비교적 뛰어난 편입니다. 좋죠. 너무 신선하다. 네. 되게 여리여리하면서 부드럽네요. 그렇죠. 이러한 수직 농장은 스마트 기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시설을 위한 초기 투자비 절감을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고장 시 기술자가 아닌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고온이나 조은기 고장으로 인해 서너 시간 방치한다면 작물 재배의 안전성은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라네요. 그런데 유럽 채소 말고 딸기도 보이네요. 이제 대부분 수직 농장은 엽채소 위주의 재배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딸기를 해서 다니면서 생산성을 높여보자. 그리고 이제 소득을 높여보자. 거기에서 지금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수직 농장. 오늘은 이 농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인구 급증으로 인해 생기는 식량난을 해결해 주겠죠? 수직 농장의 눈부신 발전을 바라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인구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 우리가 걱정했듯 바로 식량난이군요. 네, 이렇게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식량난. 오늘은 그 해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농학 박사 손용만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지금 수직 농장을 만나봤습니다. 예. 수직 농장이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곳만의 차별화된 포인트 뭘까요? 저희는 지금 세 가지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광 활용성에 있고요. 기존의 수직 농장은 수직 베드를 쌓아서 올린 수직 형태이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수직형 베드에다가 양쪽으로다가 식물을 식재하기 때문에 자연광과 인공광을 병행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차별화가 되어 있고요. 네. 또한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수직 베드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 물 공급 문제에 있는데요. 우리는 원형 심지를 타고 내려오는 물을 그거를 이제 컵홀더에 받아가지고 식물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물과 비료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로다가는 노동력 절감인데 저희는 수직 2차원에서 모든 재배 작업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직 농장에 비하여 30% 이상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절감을 하고 또 물과 비료를 절감을 하고 노동력을 절감을 함으로써 어떠한 미래의 ESG를 실천할 수 있는 세계적인 농업 기술로다가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기존의 이런 농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혁신적인 수직 농장에는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예. 물론 ICT, IoT 정말 그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저희 수직 농장은 청년 및 조기 은퇴자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그 100평 내의 소규모 기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이유에서 스마트 기능을 최소화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선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만일의 경우 어떤 그 기능상의 고장이 있었을 경우에 이거를 누구나가 응급 조치하고 기술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타이머 정도 수준의 반자동식으로다가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러나 향후 대규모화되고 또한 이거가 수출화가 된다면은 그때는 IoC, ICT뿐만 아니라 저는 로봇 기능까지도 장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시스템이라면요. 교육이나 복지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특별한 또 용도로 개발 중에 있으시다고요? 예.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해가지고 학교 수가 12,000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 7만여 개의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다가 이동식 수직 농장을 보급하여서 학생 교육용과 노인복지 치유농업용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급된 수직 농장은 도시농업관리사라든지 치유농업관리사분들이 방문 재배 관리하면서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에 있어서는 자가급식용으로다가 활용을 하고 또 2년 농산물이 있다고 하면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급함으로써 더욱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한국농어촌공사 재직 시절에 농지 규모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농지 규모화 사업이란 도시근로자 소득 수준을 만들 수 있는 농지 면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으로 환산하면은 약 6헥타였습니다. 요거를 평방미터로 환산하면은 약 18,000평이 되겠죠. 네. 저는 18,000평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100평 내외의 규모에서 도시근로자 소득 수준을 만들 수 있는 수직농장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농학박사 손용만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